센 B 오답부터 좀 하면 128쪽에 52번 문제 아까 물어봤던 거. A하고 B 사이에 이게 전부 다 세 문제, 너네 센 B에서 오답 세 문제 물어봤는데 세 문제 전부 똑같거든.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야. 세 개가 다 같아요. A하고 B 사이에 세 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누세요. A가 첫 번째, B가 그래요. B가 다섯 번째. 근데 A가 있고 뭔가 세 개가 오는 이런 케이스 하나와 두 번째는 쌤 하나 더요. 뒤에. B가 있고 B도 할 거고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끝냈냐면 총 6개인데 이렇게 하면 5개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걸 하나의 큰 덩어리로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총 5개가 남았으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봐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하나 그럼 총 6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큰 덩어리로 봤었을 때 이 덩어리부터 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2명이라고 해석해도 되니까 얘하고 얘 2개가 있으니까 먼저 자리 배치 2팩 맞죠? 2명 순서 밑에도 같이 할게요. 2팩. 자 그러면 이제 자리 배치는 끝났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디만 배치시켜주면 되냐면 나머지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자리만 배치시켜주면 돼. 이런 자리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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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은 A, B 빼고 나머지 넷이 그냥 알아서 잘 들어가면 됩니다. 순서만 고려해서 4팩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미 큰 자리를 지정해놨으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답은 96. 여기 48, 여기 48. 그래서 합쳐야겠죠. 이팩 왜 나와요? 이 팩은 뭐냐면 여기 자리를 먼저 지정해줬으니까 이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두 명이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96이 다섯 됩니다. 번째랑 두 번째, 여섯 번째 도 되잖아. 그래서 2팩 곱하기 4팩 곱하기 2 96이 나오고요. 다음 131쪽에 68번 똑같아요. 상황을 먼저 분리를 해볼게. 남자 넷, 여자 셋이 있는데 회장 한 명을 뽑고 부회장은 남자도 한 명 뽑고 여자도 한 명 뽑겠대요.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해주면 돼. 이 회장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첫 번째 상황은 회장이 남자일 경우 위에 거랑 똑같죠. 두 번째 회장이 여자일 경우 아, 내가 저거 회장 남자일 때 여자일 때 분리는 했는데 저거는 그냥 칠러 곱했다 바로. 된 거 같아요, 그거. 자 그럼 회장이 남자일 경우라고 했으니까 먼저 회장부터 뽑아야겠죠. 4명 중에 회장 1명 뽑는 경우의 수니까 4가지 맞죠? 다음 케이스는 회장이 여자일 경우에 여자 3명이니까 그 중에 회장 뽑을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회장을 뽑혔습니다 이미. 자 이제 부회장을 따로따로 뽑을 거예요. 자 회장이 남자일 경우라고 했었으니까 이미 회장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갔어요. 남자 한 명이. 남은 남자 3명 남았죠. 그 3명 중에서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니까 3가지. 여자도 해야겠죠? 여자는 이미 3명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뽑는 경우 3가지. 맞나요? 네. 자 여자일 경우는 남자는 이미 4명인데 빠진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남자 뽑는 부회장 네 가지. 4가지. 근데 여자는 3명 중에 3명이 빠져나갔으니까 2가지. 괜찮니? 이거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6 이렇게. 아이고 뭐냐 이거 24죠. 그래서 케이스 분리를 했으니까 2개를 합쳐서 60까지가 됩니다. 132쪽. 자, 물어본 세 문제가 다 똑같다고 했어요. 마찬가지. 자, 이번에도 케이스 분류를 먼저 할게. 132쪽에 76번 문제고, 자, 두 번째로 큰 수가 8이라면 케이스가 몇 개 안 나오죠? 뽑았을 때, 첫 번째 수는 두 개. 그렇죠. 가장 큰 수, 이걸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고 봤을 때 10이 하나 나오고, 8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98 머시기 머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로 큰 수가 8이 돼야 되니까 9가 나와야겠죠. 9, 8 머시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것만 하면 돼. 이래야 항상 두 번째로 큰 수가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수는 당연히 여기는 8보다 작은 수가 와야 돼. 이쪽에 오는 수는 8보다 작은 수. 내가
크기 순으로 나야 됐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8보다 작은 수가 와야 됩니다. 아, 그럼 취급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1부터 7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9를 못 쓰는 거예요. 위에는. 그래서 7개가 여기 이미 하나 썼으니까 6개. 그래서 여기 42. 밑에도 상황은 같아요. 10을 못 써요. 7부터 1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더하면 단축이 아닙니다. 네? 팩토리얼 써야 해요. 문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뽑아서 그냥 하는 거라 순열 아니에요. 저 뽑기예요. 어디 보자. 자,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꺼낼 때 꺼낸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가 8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순열이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이거는 순열이 아니고 뽑기만 하고 뭐 배치를 한다는 얘기가 없네. 문제를 읽어봤더니. 순열이 그렇죠. 아닌데. 그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뭐 1하고 2가 나왔다. 그럼 1, 2, 2, 1 그게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경우지. 그래서 이걸 안 했네요. 나눠줘야 돼. 2팩. 문제 다시 읽어봤더니 절반이니까 42가 답입니다. 됐니? 자, 이제 일품으로 가볼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하고. 먼저 101쪽부터 101쪽에 아이고 2번 인식하고 있어도 돼요? 어머나? 이 쉬운걸? 뭐가 착각했나 본데? 자, y는 2ax 플러스 3과 y는 자, 평행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다 그냥 따로 자, 이거는 경우의 수하고 상관없이 1차 함수 할 때 배웠을 거예요. 따로 적을게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하고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평행, 두 번째 일치,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그냥 기울기 다르면 돼요. 절편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근데 평행과 일치는 기울기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도 기울기가 같고 이렇게 일치도 기울기가 같고 근데 뒤에까지 같아버리면 일치하는 거고 뒤에가 다르면 평행하는 거고 다 아는 얘기죠? 혹시나 해서 써봤어요. 그럼 이 문제 아이디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평행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첫 번째 2a랑 기본적으로 b 플러스 1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돼요. 됐니? 이런 평행이야. 주사위라고 그랬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5, 6인데 그 중에 3 빼고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가능한 것만 따지면 됩니다. 써볼게요. 그러면 a, b의 순서상을 써볼게. 1을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b는 1이 됩니다. 2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b는 3이 됩니다. 우리 3 안 쓰기로 했었죠? 4 여기다 4를 쓰면 안 되지. b가 7이 되니까 주사위 중에서 7은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가지만 2라고 쓰면 돼요. 경우의 수는 단위가 없어. 그 다음에 102쪽에 10번부터 세 문제. 이건 또 뭐냐? 오케이. 지은이하고 희진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지은이하고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이 학생이 오도록 이거랑 비슷하네요. 방금 했던 쌤 문제 이거랑 비슷하네. 아이디어 먼저 쓸게. 자, 지은이하고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온다고 했습니다. 케이스 분류.
지은이 한 명, 희진이 두 번째, 희진이 한 명, 지은이. 자, 아까 말했지만 현재 지금 3명밖에 안 되죠. 이 3명을 한 명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니네는 붙어 있어야 돼. 항상 니네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돼. 총 5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자리가 더 들어가겠죠. 이러면 5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센 문제하고. 자, 그럼 검은색이 먼저 자리 배치부터 먼저 해주면 이렇게 3명이니까 3팩. 여기도 밑에 똑같고. 됐니? 자, 그리고 남은 자리들은 니네 알아서 앉으세요. 이거랑 같이 빈자리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팩.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그래서 3팩. 여기 3팩 36. 여기 3팩 36. 답은 72. 됐죠? 셀하고 똑같은 문제였네. 11번. 틀렸어? 답 한번 체크해볼까 다시? 어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뭐 놓쳤나 보네. 지은이하고 희진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지은이와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는 지은이하고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이 오도록 한다. 어디? 하나, 둘, 셋, 넷, 5명. 3, 3, 6, 36. 되게 잘못했어. 답 한번 확인해보세요. 5번일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볼래? 답은 확인해보세요. 내가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정보는 틀렸다는 걸 같아. 아니야. 선생님이 놓쳤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 3 맞아. 4번이야? 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은이하고 희진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라 A, B, C, 지은이, 희진이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일렬로 세울 때 지은이와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오도록 세운다. 지은이하고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오도록 세운다. 맞는데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를 끼워가지고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더 나눠서 해볼게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끼는 경우 더 세부적으로 나눠봤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네, 맞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답이 똑같이 나올 건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얘하고 얘가 자리 바꾸는 경우는 계산하면 되니까 곱하기 2에서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 B, C는 이렇게 지정. 그럼 얘네들이 자리 3팩 곱하기 G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 2 12가지. 어머나 진짜 틀리게 나오네. 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A, C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세 명이니까 3명 배치하고 G 자리 바꾸는 경우 이렇게 내가 어디 놓쳤나 보다. 이거 36이 맞죠? 답이 틀리게 저게 나오네. 근데 3팩 곱하기 3팩이 아니잖아요. 위에를 내가 뭐 놓쳤나 보다. 한번 볼까 다시. 3팩 곱하기 3팩이 아니고 그러면 일단 그냥 3 아니에요? 3팩은 이렇게 되고 그냥 3이었어요. 3팩이 아니라. 여기가 그냥 3이라고? 얘가 왜 그냥 3이지? 지은이, 희진이 첫 번째, 세 번째랑 두 번째, 네 번째랑 세 번째, 다섯 번째면 3개잖아요. 그걸 뒤집은 게 못할 거고. 그러니까 지은이하고 희진이 사이에 사람이 하나 낄 수 있는 거는 3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은 게 희진이하고 지은이 사이인데 그것도 3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 3팩이 아니라 3 아니에요? 아니에요. 3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나눌 필요가 없지. 내가 놓친 게 어디였냐면 방금 했던 그거랑 비슷?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내가 지금 3팩이라고 쓴 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여기 니네 마음대로 이제 있어봐라 이렇게 한 거야.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A, B, C를 여기다 배치시킨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A, B, C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를 3팩으로 해석한 거야. 이건 맞니? 아, 맞지? 근데 이걸 내가 여기서 분류를 했었을 때는
A가 그냥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B 따로 C 따로 이렇게 해서 분류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차이를 정확히 알아봐야지. 답이 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만 틀리게 나왔잖아. 자, 그럼 희준이하고 지은이가 자리를 바꿔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A, B, C 이렇게 나눴어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 얘를 하나 찾으면 요거에 대한 짝꿍이 반드시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 둘이 자리만 바꾸면 된다 이거야. 다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처음에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이 있는데 얘네 세리들이 막 자리를 바꿔요. 큰 덩어리 세 명이. 그러면 3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 끼는 거를 아까 3이라고 얘기했었잖아. 3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3의 의미는 여기에 A가 왔을 경우, B가 왔을 경우, C가 왔을 경우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가 A가 왔을 때 나머지 여기가 B, C가 있고 C, B가 있고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잖아? 됐고 일렬로 나열하니까 아니 6개가 아니고 이거는 이게 맞다고 3팩 그렇지 6개 맞구나 3팩이니까 이거는 맞아요. 근데 왜 이 답하고 이 답이 이 다 틀리게 나오는지 요거를 찾아보자고. 오케이 일단 위에 거 다시 가볼게요. 자, 아까 내가 이거 하면서 지희하고 얘하고 가운데 끼어 있는 게 A일 때 상황을 나눴어요. 그러면 B, C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경우 있다고 했었지. 오케이? 이게 틀린 것 같아서 그래.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 몇 가지 됐니? 12개, 12개, 12개. 내가 아까 안 했던 거 하나 있잖아. 답이 똑같이 나온다고. 자, 이거 36까지 나왔죠? 네.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안 했잖아. 그럼 여기도 답은 똑같이 72가지가 나온다고.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해석이 잘못됐거나 여기서 푼 거는 문제가 없어요. 다시 지은이하고 희진이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을 때 그걸 순차적으로 배열을 해라. 그러면 72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로 다시 가보자. 문제. 뭐가 놓쳤을까 내가? 지은이하고 희진이 사이에 한 명의 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맞는데 저거? 저기 맞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아니 그 확인을 해볼 거야. 근데 답안지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선생님이 문제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럼 이건 태영이가 바깥으로. 태영이? 네. 갑자기 왜? 영상 잘 보고 있는 있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태영이 프로라 해요. 자 다른 방법도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것도 가능할 거야. 뭐냐면 그냥 분명히 맨 첫 줄 보면은 일자로 나열한다고 했어요. 여사건을 활용해 보자고. 여사건 남은 사건을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5명을 그냥 배치시킬 거예요. 쭉 나열. 5패 괜찮죠? 120까지요? 자 이제 빼자. 반대로 찾자고. 가운데에 한 명이 쓰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아무도 없거나 가운데에 2명이 서거나 가운데가 3명이 서는 경우를 빼자고. 정연이 이해되니?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고 가는 게 중요해. 이거 저 답안지 바꾸면 답안을 진짜 네? 답안지에 나온 설명이 오케이. 그럼 답안지도 괜찮은데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여기까지 풀 수 있겠냐고. 내가 좀 과정을 한번 봐봐. 뭔가 좀 답이 이상한 것 같잖아.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잖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냥 그것만 딱 보고 요거 이게 아니고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했었을 때 왜 이게 틀렸었잖아. 지금 확인했는데 답이 틀려가지고 내가 두 번째 했던 방법이 직접 케이스를 3개로 나눠봤고 해보게. 그래도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때 이제 확인해보게. 답이 이제 왜 어떻게 된 건지. 자 그러면 다시 말로 해볼까? 지희하고 희지 사이, 이게 둘 사이에 누구? 0명. 됐어? 딱 붙어있는 한 쌍으로 취급한 거죠? 그렇지. 좀 이따 그거 할 거니까 맞는지 확인해보게. 그 다음에 두 명이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야. 네. 내가 이 문제를 잘못 이해했거나 답이 틀렸거나 이게 하나야. 근데 지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렇게 된 건지 확인해 보자고.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보면 3명인 경우. 그렇죠. 우리가 확인해보게. 혹시 알아? 답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까지 3번이나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이해됐죠?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럼 120까지가 나오고 자 같이 하게 자 0명 가운데 0명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연습 많이 했어. 48 빼야죠. 여기를 한 사람 취급을 할게요. 자 그럼 얘네들을 한 사람 취급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되니?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자리를 잡으면 돼. 됐니? 네. 근데 순서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도 뺄 거야. 빼요. 그렇죠? 두 명이 가운데 껴있대. 그럼 지희가 있고 누군지 모르는 두 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누구 이렇게 있고 2팩 곱하기 그렇죠. 일단 이게 한 명 누구 하나 있으니까 두 명 이렇게 될 거니까 2팩 이렇게 될 거야. 3팩. 저한 명이에요 저게. 총 5명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온다. 자, 잘 보세요. 이거 몇 가지인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A, B, C를 내가 여기서 줄을 세워볼게.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오류가 난 것 같다. 직접 쓴다고 했어요. 자, G, H, A, B, C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고 G, H, A, B, C 이렇게 A, B, C, C G, A, B, C, H.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작업이 뭐냐면 자리 배치 시켜주는 중이야. 그 다음에 G 좀 많은데 이게 10가지 나와요. 이거 다 쓰면 한번 써보자. 그래도 근데 뭐 여기까지 넣는 거예요? 자리 배치야. 동그라미 친 자리 배치라고 생각해봐. G하고 얘 뭐야? G하고 H 얘네 둘이 자리를 배치시키는 경우를 지금 쓰고 있는 중이야. 그다음에 120까지 G 다요? 아니요. 밀고 있는 중이잖아. G, H가 있는데 H가 계속 앞으로 가고 다 가니까 그 다음에 G가 뒤에서 밀고 오고 그냥 다 보고 할까? 의미가 없어? 이게 두 번 중복이 돼서 그래요. 두 번 중복되는 거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또 비슷한 실수는 이래도 할 수 있잖아. 순서를 고려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다 써봤어요 지금. 그럼 여기를 좀 체크할 거야. G하고 H 중에 두 명이 껴있는 경우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 다 썼을 때 우리가 0명이라고 했었던 거는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어디 갔어 또? 요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명이 껴있는 경우 두 명은 좀 이따 해보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게 있잖아. 찾아야 될 게 여기 아니야? 요거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 여기요. 여기 있고 맞아요. 여기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고. 그럼 이 세 개가 나왔을 때 이 세 개에서 자리 배치를 다 해줬으니까 얘네 둘 자리를 잡고 G하고 H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두 가지. 그 다음 나머지 A, B, C가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 3팩. 6가지. 6가지. 3팩. 그러니까 그 답이 맞아. 이건 36이 답이야. 맞잖아. 이거 다 했잖아 직접. 여기 36이야. 66에 36이야. 그러니까 이 답은 틀린 답이야. 72가 틀린 건 맞아. 답은 문제가 없어. 근데 왜 72가 나왔을지 이제 그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내가 직접 10개 다 쓴 거고. 됐어요? 자, 어디서 중복이 생겼는지 잘 보세요. 지금 미안해요. 다시.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36이라고 했었는데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여기가 중요하거든. 여기. 이 두 가지는 뭐를 같이 내포하고 있냐면 이미 G하고 H가 자리 바꾸는 상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네.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리고 뒤에 있는 이 6은 A, B, C가 자리 바꾸는 경우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준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걔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처음에 3팩이라고 했었죠? 위에 걸로 하자. 처음에 했던 걸로. 자, 여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둘, 셋. 그럼 얘네가 자리 바꾸는 경우니까 3팩이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 사람을 A, B, C 자리 바꾸는 경우 3팩이라고 했어요. 이때 잘 보세요. 이거 3팩 하면서 얘하고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 둘이 어때? 자리 바꾸는 경우가 이미 여기 들어가 있죠. 다시 이거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에서 이미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 자리 바꾸는 경우를 또 넣는 거야 여기에서.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줘야 맞아요.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실수한 거죠 여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자리를 잡았는데 이 안에는 이 경우의 수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서. 요거 3팩에서 해당하는 거. 됐어요? 셋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야. 큰 덩어리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도 크게 봤었을 때 이렇게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게 3팩이야. 됐어. 어려워? 카오스인데요? 설명이 좀 어려워. 나 괜히 10개를 다 썼나? 야 카오스 그거 아니 말. 혼돈? 아니 그래서 처음에 여기 두 개 자리 바꾸는 경우를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복이 나온 거고 그러면 괜히 또 길게 얘기해.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막 이런 게 있으면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또 뭐 한번 무조건 이거- 나누기 일을 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왜 이렇게 풀었는지를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누가 한번 이거 시작할 때부터 자고 계시는데. 아니 좀 어려운 거 아니었어. 어려운 거 괜찮나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실수한 거예요. 괜찮다 야. 다시 할게요. 또. 자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두 명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헷갈릴 일이 없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답만 찾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오답이 나왔으니까 왜 오답이 나왔는지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제 한 거였는데 별 관심이 없구나. 그래요. 괜히 이렇게 머릿속에 하는 겁니다. 혼돈만 심한 가득 심어주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나눴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미 자리 배치가 끝난 상황이에요. 이제 얘도 건들지 마세요. 이미 딱 픽스 고정이 된 상태야 이거는. 그럼 내가 해야 될 작업은 뭐만 하면 되냐면 나머지 BC의 자리만 지정해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 BC의 자리만. 그러면 여기에서 아 가운데 A가 BC의 어떻게 돼요? 자리만 지정해주면 되니까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그냥 3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A 자리가 픽스된 상태니까. 아 그럼 저거 한 덩어리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끝이야. 근데 아까는 여기를 3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3 곱해버리니까 이제 중복이 생긴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희하고 얘 사이에 B가 이미 고정이 된 상태니까 이미 너는 고정 움직이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총 마찬가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왜 그러면 답이 또 18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잖아. 고정을 시켰는데 그렇죠. 희진이하고 지은이 위치.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지금 케이스로 안 남아있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6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 일본에서 3팩 곱하기 2팩 해버리면 안 돼요? 1번에서 3팩 곱하기 2팩이요. 3팩 곱하기 2팩은 12가 되는데. 그러면 3팩 곱하기 2팩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럼 처음에 말했던 3팩이라는 거는 이거를 자리 바꾸는 경우죠. 네, 그러면 2팩은 G랑 그렇지 그 똑같은 얘기야. 2팩을 먼저 해가지고 다 더해도 되고 아 진짜 똑같죠? 똑같죠. 다 해가지고 더해도 되고 각각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똑같네. 더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됐어요?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똑같죠 그러면. 저기 선생님 잘 쌤 이거 시작할 때 11분이었는데 이거 와. 그냥 얼굴 설명할게요. 그래요. 쌤이 그냥 빨리빨리 설명만 해줄게요. 그러면 반만 찾아서 얼른 해줄게. 자 11번. 자 이번엔 6개의 문자를 일자로 배열할 때 한쪽 끝에만 자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쪽 끝에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이 오고 몇 개냐? 6개. 이거 이거 두 한쪽 번째, 끝에다가 둘, 셋, 넷, R, 다섯. R이나 이런 거 하나 지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거 자음 제거하고 곱하면 진짜
자,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만 체크하면 자음이 몇 개냐? F, T, H, R 4개인가? 4개요. 그럼 여기에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4개. 자, 그러면 자음을 배치했어요. 문제에서는 한쪽 끝에 만이라는 표현이 있죠. 중요한 게 있네. 반드시 이 뒤에는 2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모음이 와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모음이 와야 돼요. 그럼 모음은 2개죠. 상황은 여기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2가 오고 저기 뒤에는 4개가. 여기는 4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됐죠? 확실하게 한쪽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럼 나머지 가운데 있는 거는 얘네 알아서 들어오세요. 4-3이지. 나하고 얘는 겹칠 일이 없으니까 동시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4개는 그냥 알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사 곱하기가 저 뭐지? 그 뭐야? 저 사가 자음이고 그 모가 파란색이 모음이고 4가 자음. 맞지? 저거 저렇게 하면 되는데 자음 왜 하나, 나는 굳이 둘, 셋, R이랑 하나하나 넣어갖고 해봤을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정석은 저걸로 시간 10분 잡아먹었는데. 괜찮아. 그렇게 해야 늘어요. 누가 되는 거?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저거 케이스 R 분류해서 하나 직접 두고 하는 게 제일 이렇게 하고. 낫습니다. F 하나 두고 이렇게 하고 시간 엄청 잡아먹었어. 그 다음에 12번 다시 쌤비를 풀러 가고 있다. 왜 들어? 왜 저기요? 귀찮다 한장 그래서 경우의 수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쉽지 않아.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려워요. 처음에 했던 얘기 몇 단계보다도 좀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방금 같은 경우도 오래 걸렸던 게 중복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중복을 찾아봐야지. 왜 내가 이게 나왔을까 그러고. 혹시 빼먹은 건 없을까? 중복된 건 없을까?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누나가 12번 정보에서 들어갈 때 어렵다는 게 사실이었어.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헷갈릴 뿐이지 진짜야. 자 또 12번 봐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봐봐. 뭐야 또 흥민이하고 지수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놀이기구 타기 위해 줄 서려고 합니다. 2명씩 짝을 이뤄서 3줄로 줄을 설 때, 그러니까 줄은 뭐 이런 식으로 서나 보네요. 2명, 뭐 2명, 뭐 2명 이런 식으로 둘둘둘 이렇게 3줄을 섰어요. 이때 흥민이하고 지수가 짝이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감 잡았죠?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하면 되겠지. 첫 줄에 걔네들이 자리 잡는 경우, 두 번째 줄이 자리 잡는 이렇게. 자, 근데 단 왼쪽에 줄을 서는 경우와 오른쪽에 줄을 서는 경우는 다른 경우로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네. 이쪽에 줄 서는 경우하고 이쪽에 줄 서는 경우는 그냥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자. 자, 그러면 1번 첫 번째 상황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자리 잡는 경우 몇 가지? 잠시만요. 2가지 맞지? 2명이 파기사팩. 그렇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둘을 자리 잡으면 나머지 넷은 얘네 알아서 줄 서 이거 아니니? 네. 저 4명은 나머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두 자리에 뭐 누구? 흥민이니? 흥민이하고 흥민이. 지수까지 해가지고 마찬가지 자리 잡으면 사팩. 나머지 니네 알아서 해. 우리는 겹칠 일이 없어. 괜찮죠? 겹칠 일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8세기 정함을 담당해요. 그래서 2 곱하기 23대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144. 144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 103쪽에 16번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규칙상 수학법 빼면 돼요. 그냥 하나하나. 하나하나 아니긴 한데 빼야 된다고? 그 저는 빼갖고 순서 자체에서 순서를 뺐거든요. 오케이. 아 순서 나열하는 거네요.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뽑아서 4자리 만드는데 만들 수 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너는 위에서부터 갔어? 그냥 천천히 올라가도 괜찮아요 이건. 전체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해가지고 해볼게요.
작은 수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다 나열할게. 근데 언제 200 몇 가지 가니? 그래서 거꾸로 갔다고? 이것도 괜찮아. 자, 나는 그냥 무식하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작은 수, 제일 작은 수 만들 수 있겠니? 제일 작은 수 1, 0, 3, 5. 이거 몇 자리냐? 6, 8, 6자리요. 아 미친. 네 자리 네 자연수 자리네. 만든다고 네.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야겠죠? 여기서 끝나야겠죠? 네. 해볼게.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1 빼고 전부 다 올 수 가지. 있으니까 5가지. 네 가지. 네 네 가지. 여기서 60까지가 나옵니다. 2로 시작하는 것도 안 해봐도 60까지. 아이고. 이었잖아. 3으로 시작하는 거 안 해봐도 60까지. 5로 시작하는 거 60까지. 그렇죠. 5로 시작하는 것도 60까지. 일단 해볼게. 6으로 시작하는 것도 일단 60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60, 여기 60, 여기 60, 여기 60이니까 여기까지 다 계산했을 때 240. 240이 됩니다. 뺀다는 얘기가 이거구나. 248까지? 그럼 여기에서 어때? 240등은 6으로 만들 수 있는 제일 가장 큰 큰 수가 수. 맞아요. 240등이겠네? 853. 8, 6, 8, 그다음 5, 3. 3. 이게 240등이니까 반대로 줄이자. 6835가 조금만 줄이니까 6, 8, 8, 3, 아닌데 51. 51이요. 그렇죠. 지금 안 썼던 숫자가 있죠. 6, 8까지 똑같고 5, 3이 가장 큰 수니까 5, 1. 1이 있죠. 1이 있죠.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그 다음 238등은 6, 8, 50. 답 나왔네. 됐죠? 예. 안 썼던 숫자가 있으니까 그걸 쓰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뒤에 거 괜찮아? 오히려 17번, 18번 이런 게 더 중요한데? 맞았어요. 특히 19번 중요합니다. 19번 악수하기. 아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중요해요 이거. 자 악수하기는 그냥 한글로 편하게 써놓게. 몇 명 뽑기. 중에서 2명 뽑기. 2명 뽑기를 꼭 기억해놓으세요. N명 중에서 2명 뽑기. 순서 신경 안 써도 돼. 리그전 공식이 2분의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었나요? 리그전이 아까 말했던 악수하기랑 똑같아. 토너먼트는 아니야. 설명 하나 해줄게요. 근데 토너먼트가 뭐야? 토너먼트 공식도 엄청 쉬워. 토너먼트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좀 알 수 이기면 있는데 돼요. 지면 집에 가는 거야. 한 판이라도 지면 그냥 끝이야. 탈락이야. 리그는 다 붙은 거. 근데 리그는 전 모든 팀하고 한 판씩 다 붙는다고 해서 그런 공식 알려줄게. 이거 말로 해도 돼. 10팀이 있는데 토너먼트 경기를 했어요. 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경기를 몇 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9번만 하면 돼요. 왜냐면 우승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10팀을 한 팀으로 줄인다는 얘기야. 토너먼트는 경기 한 번 할 때마다 탈락자가 한 명씩 발생하니까 한 팀씩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냥 공식이 토너먼트는 마이너스 1. 굳이 쓰자면 털나먼트. 토너먼트전은 N개의 팀이 있잖아. 그러면 경기 수가 결승까지 갔을 때 그냥 N-1번 경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그전은 모든 팀이 경기를 한다. 악수하기랑 똑같아요. 리그전 공식이다. 그게. 그래서 얘는 N개의 팀이 있다. 몇 명 뽑기? 악수하기랑 똑같아. 2명. 2명 뽑기죠. 공식 쓰면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2명이니까 일단 항상 뽑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경우의 수 자리부터 배치시키라고 했었지. 순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두 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n 곱하기 n-1. 근데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2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굳이 공식으로 쓰자면 원래 보통 책에 있는데 이번에 나오네. 이렇게 됩니다. 리그전 지금 하잖아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하잖아 리그. 월드컵 할 때 이렇게 하지. 이게 예선전이고 이거 결승전이지. 저희도 그래요 학교에서. 그렇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승은 토너먼트가 아니거든요. 라고 생각? 전반 2등, 후반 2등, 전반 1등. 근데 지금 뭐 저쪽 오빠는 한물 다 끝난 거예요? 그러겠지. 나도 모르겠다. 미치겠네. 괜찮지 내가 얼마나 쉬운 봐. 예림이 쌤 빠르다. 무섭다. 천천히 해도 돼요. 내가 혹시 104쪽 풀었니? 최고수는? 한 문제 남았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뭘 안 했어? 했는데. 세 문제를 안 했어? 2, 3, 4요. 아 2, 3, 4는 내가 미리 풀어놓고 푼 줄 알았어. 2, 3, 4를 왜 안 했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 알겠어요. 그럼 아껴놨다가 토요일 안 합시다. 일단 저번에 말한 대로 내일 그 목요일 수업에 수업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 끝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네, 전범위 평가 남아서 봐요. 생각 중이야. 원래 남아서 봐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나 안 남기다 그러거든. 그래서 토요일까지 이제 목요일 남아서 보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전범위 평가는 아 파이널 공부구나. 전체 파이널이네. 이 책 전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그거 보는데 파이널 2연으로 다 맞았는데 3연 가자. 그거를 내가 모르겠다. 그게 반편성 그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 파이널 안 들어가. 안 들어갔나? 아니요 들어가요. 조금 들어간 거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성적표 보면은 몇월 달에는 1, 2단원 있고 그 다음 단원은 1, 3단원 있잖아. 그 3단원이 파이널일걸?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시험을 대충 안 보지. 그냥 들어가. 마지막 시험도 자, 볼게요. 나 성적표 보니까 들어간 거 보면은 들어가요. 근데 그 단합평가 결과 4단원 안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죠. 사다 무조건 그 들어가. 어떤데? 알겠어요. 네. 106쪽이에요. 이제 마지막 확률이고 진짜 니네 말한 대로 확률은 사실 쉬워. 확률이 어려우면 경우의 수가 어려워서 그럴 거야. 확률하고 경우의 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분모냐? 그게 다야. 분모가 있냐 없냐? 아, 있냐 없냐라고 하면 좀 많이 애매모호해지는데. 내가 아니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쓴 이유가 확률은 경우의 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106쪽에 이미 나와 있는데 106쪽에 개념 1번에 이미 형광펜이 칠해져 있어요. 일품 보면은 그것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확률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면 분수로 쓰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확률은 전체분의 경우의 수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전체분의 경우의 수. 바로 해볼까? 1번이에요. 자, 1, 2, 3, 4가 각각 적혀있는 4장의 카드를 임의로 나열할 때, 자, 4장을 임의로 나열할 때 전체 사건 몇 가지? 4팩 나열. 4팩이요? 4장을 나열. 4장을 땅땅 자리 4개 만들어 놓고 아, 거기에다가 나열. 순서대로 나열. 맞죠? 전체 나왔어. 분모가 나왔어요. 분모 4팩입니다. 이때 3이 적힌 카드를 가장 앞에 네. 보는 거예요. 3팩. 그렇죠. 3은 고정시켜놓고 뒤에 나머지 3개의 자리 배치 3팩. 답은 4팩분의 3팩이야. 4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서만 잘하면 돼. 한 번 더. 2번.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오는 수를 A, B 주사위에서 나오는 수를 B라고 할 때. 자, 전체 사건 몇 가지? 36. 그렇죠. 주사위 던지면 36이니까. 분모가 36이야.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암선으로 얼른 해볼까? 자, 그럼 B는 당연히 짝수만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2A 자체가 짝수니까. 그럼 B가 올 수 있는 수는 2나 4나 6밖에 안 돼요. 따라서 A, B 그때 만족하는 순서쌍도 3쌍만 나올 겁니다. 말로 해도 되지? 답이 36분의 3입니다. 12분. 왜? 3번 해봐. 그럼 3번 한번 가. 2번에서 뭐라고요? 직접 풀어봐. 이거 금방 하잖아. 2번. 2번에 2번 진짜 쉽잖아. 전체가 36이니까. 저기는 3번이야? 아니. 그렇지. 17분의 1. 8분의 1. 18분에. 이라고 할 뻔. 3분의 52할 확률이요? 6분의 1. 한번? 안 불러 나도 해봐야 돼. 2번 6분의 1이라고 하자고? 그럴까? 6분의 1 맞는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뭔 6분의 1이냐? 24분의 2. 오, 3분의 1.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고 싶은데. 뭐라고? 집 가서 자고 싶은데. 그래? 잘해줘야겠다. 영원히. 분모가 20이죠, 3번이. 3번의 분모부터 해볼까? 20. 100이요? 네. 진짜 오늘 좀 조용하지 않아? 해볼까? 아닌가? 아니지. 400 그러면 아니 많은 높기가 아니야. 팩토리얼 했네? 자연수는
그래요. 뽑기가 아니죠. 자, 6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4장을 3장을 뽑아서 3자리 쓰면 안 되는데 12분의 1 맞죠? 답은 해봐야 돼요. 자, 전체 사건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0이 없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게 6 곱하기 5 곱하기 4입니다. 맞니? 0이 없다면. 네. 근데 맨 앞에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6이 아니고 5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됩니다. 분모는 100이에요. 100. 5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자, 그럼 이때 350 이하일 확률은 누가 좀 해주라. 너가 다 해야 돼. 자 하고 있어요. 일단 이 100에 대한 일대 조용히 해 너. 모르겠어? 100분의 27 나온대요. 100은 확정인 걸. 진짜? 그런 거 같아. 아니야. 100이라니가 1일 때 20까지 나와요. 5 곱하기 4에서. 아 빼야구나 이거. 100분의 73이요. 아 조용히 해. 맞는지 볼까? 350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망하는 거 그럼 빠지죠. 350 하면 딱 끝나네. 맞죠? 크기 순으로 배열했어요. 준비된 카드가 총 6장이고 1은 사용했으니까 이제 남은 카드 0 포함해서 5장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 몇 곱하기 몇? 5 곱하기 4. 그렇죠. 2로 시작하는 것도 5 곱하기 4. 350이 중간에 잘려있기 때문에 3네모로 하지 않고 각각을 다 나눴어요. 그럼 2장 뺐으니까 남은 카드 4개 남았죠. 6장이죠 총. 다 4장입니다. 다 4장. 여기도 4장, 여기도 4장. 그럼 여기 싹 하고 얘도 이하라고 했으니까 57. 넣어줘야겠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답은 그래서 100분의 57인 것 같아요. 57이 맞니? 네. 맞네요. 57이네요. 그래서 답은 100분의 57이 5 됩니다. 곱하기 4였는데 4 곱하기 3 했어. 경우에서만 잘하면 돼. 제가 또 경우에서 마스터입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금 폼나게 얘기를 하면 사건 형광펜 칠해진 사건 A가 나는 세게 A에서 망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폼나게 얘기하면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남을 여자예요. 한자로 쓰면 남을 여사건이라고. 맞나 이게? 나 한자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쓰던가? 모르니까 한척 해요. 맞아 남을요 쓰면 그 유튜브 올릴 거라고 복제돼 아우 있어. 창피해라.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쓰던가? 쌤 그만하세요. 아, 네. 그 뭐 유튜브에 어쨌든 복제돼요. 남을 여자라는 걸 써서 네. 내가 원하는 거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여자라는 표현이 나중에 집합 고등학교 가서 집합할 때도 또 쓰거든.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게 또 있어. 자,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좀 살짝 써놓으세요. 형광펜 칠해진 그 밑에다가 여사건이라고 잠깐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나온 김에 영어로도 써놓으면 A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는 알지롱.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잉여라고 하는 거야. 비슷한 얘기야. 잉여 남는 거. 그래서 나중에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해서 컴플리먼트 C자를 따서 이렇게 써요. 이게 여사건. 이를 I로 해서 오늘 칭찬으로 하는데. 여사건. 이렇게 돼요. 욕한 거 아니지? 자, 그럼 볼게요. 4번. 자,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 이걸 여사건이라고 해요. 1번. 기억. 항상 확률은 0하고 1 사이입니다. 미래 흔히 얘기하는 0%, 100%예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맞아. 니은도 당연히 맞겠죠. 두 사건의 합이니까. 디귿은 뭐 이상한 소리야? 이런 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기획에 Q 대신에 P 들어가면 되죠? 당연히 되죠. 네. 그 다음에 리을. 만약에 Q가 0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일어난다 뭐. 반대의 사건이죠. 그렇죠. 반대로 P가 무조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틀렸지. 그래서 답은 네. 5번. 야, 솔직히 이제 니네가 해줘라. 자, 5번은 말로만 할게. 이건 숙제로 할 건데 A하고 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면 이탈 경우. 그래, 그거를 망하는 경우를 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아까 내가 했던 거 봤지? 가운데에 1명, 가운데에 2명, 가운데가 3명 시간 오래 썼던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래 걸린다고. 5분의 3이요. 답은 알아서 해보세요. 선생님 나 이거 하고 있잖아. 그랬어. 화난 거 아니지? 어떻게 수업 시간에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저 목소리.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전체 사건과 경우의 수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야. 요즘 기다려볼게.
말해도 돼요? 아니 말하면 이제 또 하네. 별로 안 무서워요. 아, 이제 무서워. 수업 시간에. 지금 화난 뭐 틀마고 그런단 말이야. 아, 어디 민재 한번 보여주라. 몇명 나왔니? 잠깐만요. 기다릴게. 해봐. 이건가? 5분에 다 5, 2이네. 무슨 소리죠? 네, 아. 5번 저건 안 나와요. 빼야 되는구나. 에휴, 알았어. 방금 내가 한 실수 아니네. 민재 전체 사건은 구했어? 6번이요? 응. 기다려봐요. 제가 빨리 들어가거든요. 구할 줄 알아? 저거도 한 명? 망하는 거네 이거. 아까 망하는 거 몇 맞아. 뺐던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명도 안 돼. 그러니까 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둘다 여자인 저거 경우. 말이 보이면 망하는 게 6번에 내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건 그게 아니지. 6분은 아닐 텐데. 1 빼기 망하는 경우 이렇게 가야지. 1 빼기 전체 사건 1이니까. 몰라 하지 마. 1초에 부모가 6이 아닌데. 해볼게. 자, 내가 표현을 세게 한다 그랬어요. 여섯 건 표현을 적어도 한 명은 남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망하는 경우. 망. 자, 망한다는 너무 좀 세지. 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남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니? 적어도 한 명이 남자다면 그러면 뽑았는데 다 여자 이런 상황이야. 뽑고 났더니 다 여자. 그러면 일단 뽑아볼게. 6명 총 6명이에요. 6명 중에서 2명 뽑기 대표 둘이니까 15. 6 곱하기 5를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알고 있니? 네. 자리가 배치돼 있지만 대표 둘이니까 30이 아니야. 나누기 해야 돼 이거. 대표 둘이 회장 부회장이 아니니까 아래. 정확히 쓰면 팩토리얼이겠지. 왜 NF라고 적혀 있어요? 남자 여자. 남자 네. 여자. 선생님도 저 질문 있어요. 뭐? 이거 고등수학에 팩토리얼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팩토리얼을 하나의 수학 단위로 치는 거예요? 그럼 팔 수학 점. 기호예요. 정확한 수학 근데 기호예요. 2팩이랑 2랑 값이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답이 2팩으로 나왔어요. 응. 근데 그것다 2라서 그럼 틀려요? 아니 맞지 그것도. 5팩이라고 적는 거 120이라고 적는 거 다 같은 거예요. 네. 수학 기호예요. 같아. 자, 뭐 어쨌든 망하는 경우입니다. 자, 2명의 대표를 뽑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그러면 여자만 뽑을 거니까 여기에서만 뽑는 경우야. 그냥 3명 중에서 2명 뽑는 경우. 그럼 위에가 3 곱하기 2 마찬가지 2팩이 되겠죠. 3. 오케이. 어차피 약분 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분 사요. 이렇게 없어지면 5만 남으니까 5분의 1. 이게 망하는 경우니까 답은 15분의 12. 어? 네? 그러니까 약분해서 15분의 14. 이거 답이. 15분의 12 그러니까 아, 약분하고 0분의 4인가? 그렇지. 망하는 경우 5분의 1 나온 거 확인됐어? 네네. 이렇게 5분의 4예요. 1이에요? 어디? 어디? 전체 질문. 전체? 왜 5분의 1이죠? 5분의. 이거? 여기 2팩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2팩은 약분시켜줘도 상관없고. 아, 진짜. 그리고 남은 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두 게 개가 나는 남는데 싫다. 일부러 약분. 네? 아니면 이거 해도 돼? 뭐야 처음에 처음에 말하는데 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잘 모르겠어요. 망하는 경우 한국말로 쓸게요. 6명 중 2명 뽑기입니다. 대표니까. 근데 위에는 망하는 경우는 뽑았는데 2명 다 여자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몇 명이냐면 3명이죠. 지금 3명. 그래서 3명 중 이제 모른다며. 네. 근데 안 보고 있어도 돼? 알고 있죠. 안 보고 머리만 보고 있던데. 야, 너 머리 괜찮니?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야, 이거. 15분의 3을. 괜찮아. 걱정돼서 그래. 두피가 빨개. 네? 머리를 자꾸 눌러. 7번. 정말. 이?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이거 아니. 쉬운 문제입니다. 아니 뭐야? 쉬운 문제예요. 돈을 계산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쉬워요. 볼래요? 진짜 쉬워. 재훈이가 1등 또는 2등에 당첨될 확률을 물어봤었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보자. 1등 당첨될 일. 확률이 1이요. 1.
가지수로 보면 한 가지지. 네. 2등은 세 가지. 그럼 총 왜 세 가지야? 세 가지, 3명이니까. 네, 세 명이에요. 2등이 3명이야. 세 명 중에 한 명. 다시. 아, 세 가지 한 명이네. 네. 어휴. 그러니까 1등 또는 2등에 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 네 가지야. 그래, 네 가지. 답은 180분의 4야. 이게 다야. 네. 아니, 끝. 약분하면 돼. 답은 45분의 1. 쉬운 거 하고 싶어. 이지. 다시. 싫어. 질문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 경우의 수 할 때도 많이 했었잖아요. 합치면 됩니다. 9번 좀 잠깐 할 때. 그 동시에 그게 곱하는 거. 그렇지. 9번 좀 할게. 의외로 이거 윷놀이 모르는 사람 많더라. 그래서 모두 있잖아요. 이거 그냥 윷놀이 해본 적은 있대. 근데 뭐가 제일 잘 나오는 줄 알아? 이거 개, 확률적으로 개, 유식이 잘 안 나와요. 걔가 제일 잘 나와. 제가 맞아. 좀 해봤네. 맞아요. 개가 제일 잘 나오고 유식이 가장 확률적으로 안 나와요. 윷하고 모가 나올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서로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볼게요. 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잘 나와요. 아 이거 좀 그리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 앞면을 이렇게 이러고 있는 동그라미라고 할고 뒷면을 내가 x라고 이렇게 할게요. 윷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윷이 이렇게 4개가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이걸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16가지. 그렇죠. 앞뒤니까 여기 2가지. 각각 2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확률은 분모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골라내면 돼. 왜요? 이 윷이 가질 수 있는 게 앞으로 나오든가 뒤로 나오든가 2가지밖에 안 나와. 네. 그 다음도 2가지, 그 다음도 윷 4개 던지는 게 윷놀이거든. 알아요. 그래서 2를 4번 곱하면 16이 나옵니다. 왜 안 더하고 곱해요? 소설이 아니. 떠는이잖아. 두 가지가 동시에 못 일어나잖아. 자, 다 해볼게요. 자, 번호를 잠깐 매기면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볼게. 그럼 1번 토론이 더하는 거 아니었어요? 또는 더하는 거고 지금 이 윷놀이를 던졌을 때 하나 던지거나 또는 2번째 던지거나 또는 이렇게 안 던져요. 윷놀이 다 4개를 동시에 던지지. 그리고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마찬가지인데 동시에라는 말이 나왔다고 무조건 곱하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 돼.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동시에라고 하는 거지. 그럼 수영도 안 그래도 돼? 아마도요? 그럼 다음 해. 원래 수영도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 귀찮으니까 곱하기로 하는 거고. 수영도가 뭐지? 수영도 나뭇가지 모양이 수영하고 그리는 나뭇가지 그거 옛날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 뭔지 알겠어. 이거 이거 뜯었어. 아니 나 이거 해봤는데. 응. 이렇게 봤는데 되겠죠? 나. 알았어. 어쩔. 어? 자 그러면 도가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서 하나가 뒤집어지는 경우의 수입니다. 몇 가지? 하나만 뒤집어질 거니까. 얘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얘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얘가 뒤집어질 수도 자 있고. 하나만 뒤집어지는 건 버린대요. 하나만 뒤집어지는 게 나는 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어쨌든 한 개 어차피 똑같아. 다 까먹었어. 뒤집어진다는 게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이제 생각이 그럼 어차피 같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도구하고 걸은 상황이 같아. 하나가 뒤집어지면 나머지 세 개가 안 뒤집어진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도하고 걸은 똑같아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윷하고 모는 윷은 다 뒤집어지는 거야. 뭐는 다 엎어져. 한 가지밖에 없죠. 아니면 다 안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얘입니다. 걔는 뭐 6개인가? 그렇죠. 굳이 쓰자면 해볼게. 우리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 미는 거야. 둘, 셋. 다 밀었죠? 그럼 이제 1이 앞으로 가면서 넷, 다섯. 그 다음에 또 다 앞으로 가면서 여섯. 이게 6가지. 그래서 걔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4, 6, 4, 1, 1 이런 확률이에요. 아 이게 진짜 확률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있잖아. 그래서 걔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윷하고 뭐가 제일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개 또는 유시니까 이거 2개 더하면 되니까 답은 16분의 7이 되는 거고. 이거 외우면 좋겠네. 뭔 말이에요? 근데 저거 안에 판해갖고 한쪽에다 셀을 붙이면 확률을 조작할 수 있지. 이제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네. 외워. 도가 나올 확률이 왜 16분의 4인지 모르겠고 네. 전체 사건이 16인지는 알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하나만 뒤집어지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인지를 모르겠고 아 4개 다 뒤집어지면 4개 도라는 거는 저 4개 중에서 하나만 뒤집어지는 거야. 한개 아니에요? 1번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 가지, 네 2번만 뒤집어지는 경우가 또 한 가지, 3번만 뒤집어지는 경우, 4번만 뒤집어지는 경우. 그래서 4가지. 아, 집중하세요. 설명할 때 들어야 돼. 네. 아까 이미 했던 얘기야. 그럼 유시나 뭐가 나오는 경우는 왜 한 가지인지 알고? 다 넘어가는 거 그래, 다 넘어가는 거. 그럼 거리 나오는 게 왜 4가지인지는 알고? 거리 몇 개 넘어가요? 3개. 3개면은 몇 가지라고요? 4개 중에서 3개 뒤집어지는 경우.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설명하는 거야. 잠깐만요 직접 세는 게 아니야. 왜요? 다 알고 있을 거야. 하나가 뒤집어진다랑 같은 개념이 뭐라고? 3개가 안 뒤집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묶음으로 봐도 되죠. 그래요. 하나가 뒤집어진다의 경우의 수는 나머지 3개가 안 뒤집어지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도하고 걸은 두 안 묶음 해봐도 안 되지. 경우의 수가 항상 같아요. 그래서 둘 다 16분의 사이에요? 네. 전체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걔는 6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6가지 직접 해보기도 했고. 왜 6가지예요? 걔가 몇 개 넘어가는 거예요? 2개. 2개? 윷놀이 룰을 알아야 될 것 같아. 아 무시. 걔는 왜요? 이거다 그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X자로 있고 이렇게 잘 봐. 다음에 이렇게 못해. 너 때문에 2번 시간 쓰는 거야. 다 알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4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야. 뭐가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1, 2, 그 다음 1, 3, 1, 4 이렇게 2개가 뒤집어지면 됩니다. 1이 끝났으니까 2로 넘어갈 거야. 2, 1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2, 3, 2, 4 2 끝났으니까 3 하면 돼요.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쉽죠. 그래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낫다. 뒤에 나와 있는 게 솔직히 어렵지가 않거든. 진짜로 내가 막무가내로 숙제 내주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만 잘하면 지금 쌤이 지금 개념 4번을 못했어요. 개념 4번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개념 4번도 똑같아. 전체 사건만 구해서 하면 경우의 수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센을 빼줄게요. 오늘은 차라리 일품을 숙제로 좀 해주세요. 쌤 그거 안 풀어요? 센은 다음 시간에 숙제로 쌤 해주고요. 진짜 미리 풀어놨는데. 미리 풀어놓으면 좋지. 선생님 한 번만. 아 근데 쌤이 다음 시간에 풀라면 나 답이 없어. 쌤이 숙제가 5장인데요. 나눠서 풀 거야. 전부 다 내주지. 이런 진짜. 그래서 네, 10번 아이는 이쁘게 해야지. 숙제 학원에서 된장이라는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 쪽이요? 생각보다